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처방전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작용 없고 돈도 안 들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이름은 딱 한마디입니다. 대충 사세요. 어떠세요? 듣자마자 좀 불편하시죠? 대충은 안 되지. 대충 살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번뜩 드셨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자체가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바로 그 병이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한치의 허점도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하나 흐트러지면 집안이 무너진다. 이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집도 생겼습니다. 노후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불안합니다. 쉬면 죄 짓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뭔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벽주의라는 병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외적 문제는 사실 많이 해결됐습니다. 자식이 독립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적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가 쉬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완벽해야 해라는 습관입니다. 완벽주의는 처음에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갓과 인생을 합친 말인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독서하고 유튜브 찍고 부업하고 저녁엔 자기계발 강의 듣고 루틴 일지 쓰고 잠드는 삶.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갓생을 1년, 2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지? 법륜스님은 이 현상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해온 70대 할머니와 갓생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25살 청년. 이 두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적 불안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 이것이 완벽주의의 핵심입니다. 완벽주의는 재미있는 속임수를 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드디어 쉴 수 있어. 그런데 그 조금 더가 끝나면 또 다른 조금 더가 생깁니다. 완벽주의는 결승선을 계속 앞으로 옮깁니다. 그러니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됐다, 충분하다고 느낀 순간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실 겁니다. 자식이 대학에 붙었을 때 잠깐, 집을 샀을 때 잠깐. 그 잠깐이 지나면 또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게 완벽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는 공짜가 아닙니다. 몸의 대가, 만성 피로, 소화장애, 수면장애. 몸이 먼저 항의합니다. 마음의 대가,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자책.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납니다. 관계의 대가, 나도 완벽하려 하니 가족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지금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마시는 커피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지금이 고이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만 명의 고민을 들어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스님이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풀꽃을 보세요. 그 꽃은 완벽하게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빛이 나면 햇빛을 받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2부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풀꽃처럼 살지 않습니다. 풀꽃이 되려고 완벽한 매뉴얼을 검색합니다. 풀꽃인데 장미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가 못 되면 자책합니다. 자, 첫 번째 내려놓기 기법입니다. 이름은 이미 충분하다 명단 만들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을 쉽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고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것들이 사라진 다음에야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소중하게 느끼세요. 두 번째 기법입니다. 실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실수를 어떻게 봅니까? 실패의 증거로 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에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실수는 내가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수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이쿠, 살아있네. 웃기죠? 그런데 진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책 대신 웃음이 나오면 그 순간 뇌가 스트레스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 기법입니다. 비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의 연료는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친구는 나보다 넓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저렇게 건강한데 SNS에 올라오는 갓생 루틴을 보면 나는 뭐하나 싶고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항상 불행을 만듭니다. 위를 보면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불안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셨으면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기분이 조금 가벼우면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가족에게 한마디 더 다정했으면 성공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매일 성공합니다. 네 번째 기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미래를 삽니다. 이걸 끝내면 저걸 해놓으면 다 정리되면 그 다 정리되면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어보세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 밥맛이 어떤지, 국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반찬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것만 느껴보세요. 그 5분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이것이 마음의 짐 내려놓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수행을 하려는 그 집착 자체가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하신 스님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유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것들이 사실 완벽을 포기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포스트잇은 접착제를 완벽하게 만들려다 실패한 결과물입니다. 페니실린은 실험실을 깨끗하게 정리 안 해서 곰팡이가 자란 덕분에 발견됐습니다. 초콜릿칩 쿠키는 완벽한 쿠키를 만들려다 초콜릿이 안 녹아서 생긴 실수작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실수, 불완전함. 이것들이 인류를 구한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함도 사실 누군가에겐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다시 풀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를 본 적 있으시죠? 아스팔트 틈새에서 피어납니다. 아무도 물을 안 줍니다. 비료도 없습니다. 그늘도 집니다. 그런데 핍니다. 그 민들레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을까요? 내 꽃잎이 너무 노랗지 않나? 장미처럼 빨개야 하는 거 아닌가? 옆에 있는 민들레보다 내가 작은 거 아닌가? 아스팔트 틈이 아니라 화단에서 피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핍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모습으로, 자기 시간에.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민들레입니다. 당신이 피어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정원입니다. 남의 화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처방전을 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대충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대충은 아무렇게나, 포기, 게으름, 무책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대충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대충은 지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나답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비를 완벽하게 막으려고 천장을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밥이 조금 타면 그 부분 걷어내고 먹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새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자책하며 하루를 버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대충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집착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매일 아침 유쾌하게 눈뜨는 3단계 처방전입니다. 1단계, 아침 30초, 오늘은 대충 살 거야 선언하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은 대충 살 거야. 이게 무슨 선언이냐고요?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오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소중하다. 이 선언 하나가 하루의 심리적 긴장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수십 년간 오늘도 완벽하게를 외쳐온 분들이라면 더욱 어색합니다. 그런데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2단계, 하루 한 번 쓸모없는 시간 의도적으로 만들기. 두 번째입니다. 매일 단 10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목적 없이 하늘 보기, 그냥 앉아서 커피향 맡기, 마당이나 공원에서 멍 때리기. 완벽주의자에겐 이건 고문입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사실 가장 많은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뇌가 쉬고 마음이 정리되고 창의성이 돌아옵니다. 이 10분을 낭비가 아니라 충전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저녁 1분. 오늘 대충 잘 산 것 한 가지 쓰기. 세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내가 대충 잘 산 것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완벽하게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넘긴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밥이 조금 타기는 했는데 그냥 먹었다. 잘했어. 오늘 운동 30분 계획했는데 10분밖에 못했다. 그래도 했다. 잘했어. 오늘 아들한테 잘소리 하려다 참았다. 완벽하게 참진 못했는데 그래도 줄였다. 잘했어. 이 작은 자기 칭찬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생 축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이 문장을 노트에 적거나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대충 잘 살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만약 오늘도 완벽주의를 계속 붙잡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작은 실수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한 번이라도 편하게 살걸. 완벽주의의 청구서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대충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한 달 뒤 아침에 눈을 뜰 때 조금 가볍습니다. 2달 뒤 실수해도 어이쿠 살아있네 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3달 뒤 가족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창밖에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꽃이 나랑 똑같네? 대충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네? 예쁘다. 그 순간 당신도 자신이 예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완성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처음엔 무기였지만 이제는 족쇄가 됐습니다. 시니어도 젊은이도 내적 불안의 구조는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가의 풀꽃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 꽃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내려놓기 4가지 기법을 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명단 만들기, 실수를 살아있다는 증거로 재정의하기, 비교 중단,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기, 지금 이 순간 스위치 켜기, 그리고 매일 유쾌하게 눈뜨는 3단계, 아침에 오늘은 대충 살 거야 선언, 하루 10분 쓸모없는 시간 만들기, 저녁 1분 오늘 대충 잘 산 것 1가지 기억하기.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대충 잘 살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완벽주의 에피소드도 남겨주세요. 함께 웃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